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인데 저희가 지식 그래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일째고 김설기 박사님께서 원래 한 절을 해주실 계획이었는데 양이 적다고 생각하셔서 두 개의 절을 오늘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1.3절이 거대 언어 모형과 지식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2.1에 구글 새로운 검색 엔진의 시작이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김설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3절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거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설기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화면은. 네네네. 글씨체도 멋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초반에는 좀 AI를 쓰는 그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데 좀 지양하자라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그 의도를 제가 말씀하신 분의 의도는 이제 이해를 했고, 저희가 좀 게을러질 수도 있는데, 좀 제가 뭐 AI를 쓰긴 했지만, 좀 더 이제 그런 말씀을 안 들었던 거 대비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고요. 오늘은 제가 또 이제 발표가 두 개가 붙어가지고 또 양도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우리가 지식 그래프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LLM이랑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엔터티 릴레이션, 뭐 온톨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봤었고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이제 말씀 방금 드린 듯이 이제 지식 그래프와 LLM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제 파트 2는 이제 이 지식 그래프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검색이 나오고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검색이랑 어떻게 이제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추천이랑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한 이제 R&D 쪽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보실 거고, 오늘은 이제 검색 쪽에 이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특히 텍스트 정보, 랭귀지 정보를 이제 이게 날리지 그래프나 이게 이제 다른 기존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개념으로도 살펴보면 좀 이해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텍스트 정보, 뭐 DB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그 자체로도 저장할 수 있겠지만 뭐 유니코드나 뭐 이렇게 혹은 그 토크나이즈 해가지고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뭐 통계 쪽에서는 뭐 카테고리 데이터, 뭐 인코딩, 원핫 인코딩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무슨 뭐 가장 쉽게는 남성, 여성, 뭐 그다음 카테고리 뭐 아니면 지역 정보, 뭐 그게 이제 텍스트로 있는 경우에 그런 나라 정보 이런 것들을 원한 인코딩이나 뭐 등등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DB 그냥 RDB나 기존의 방법, 뭐 터블러 데이터 혹은 뭐 정형 데이터라고도 하죠. 정형화, 간단하게 정형화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그냥 기존의 DB 방식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뭐, 두 번째는 이제 인베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베딩은 이제 암묵적 벡터 공간에 이제 뿌려주는 겁니다. 텍스트를. 그거는 우리가 잘 아시는 LLM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LLM이 트레이닝을 하고 우리 문장 구조 내에서 어떤 단어나 어떤 텍스트 자체가 어디에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활용되는지를 보면 이제 벡터 공간의 인베딩 스페이스 안에 걔가 이제 위치하게 되겠죠. 어,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인베딩이 굉장히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파워가 좋고 우리가 LLM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게 이 인베딩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우리가 뭐 어떤 그래프 관계나 그런 것들을 아니면 논리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여기서는 뭐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해석 가능에는 이제 좀 많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리지 그래프라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프리디커티브 관계를 가지고 뭐 두 개의 엔터티를 이제 연결해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멀티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그런 이제 논리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로도 의미가 내포하고 있고 해석 가능성도 있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다. 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보니까 그러면은 뭐 인베딩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뭐 그거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하나의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앨런 튜링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파더로 불린다라는 이제 요거를 레프레젠테이션 한다고 보면은 뭐 로우 컬럼에서는 그냥 펄슨이 앨런 튜링이고 뭐 타이틀은 파더고 필드는 컴퓨터 사이언스고 소스는 다큐먼트다. 이렇게 이제 딱 주어진 틀에서 데이터를 딱딱딱딱 집어 넣는 경우만 되고 뭐 여기서 펄슨과 타이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펄슨과 필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이건 그냥 플랫한 정보인 거죠. 그냥 어느 칼럼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 정도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날리지 그래프는 아시다시피 알란 튜링은 파더, 뭐, 콜드, 뭐뭐라고 불린다라는 프리더커티브를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고, father of computer science다. 그리고 다큐먼트는 어떤 다큐먼트는 이런 주장을 서포트한다. 이런 관계들을 좀 더 풍부하게 인리치드 돼 가지고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베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알란 튜링이 그냥 저렇게 몇 디멘전의 값으로 그냥 치환이 되는 거죠. 프로젝션 된다고도 하고, 프로젝션 되는 거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어떤 숫자 값으로 해서 이제 인베딩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어느 정도의 어떤 관계성 뭐 아까 뭐라고 했죠? 의미라고 했나요? 의미는 이제 킹과 퀸의 관계랑 이제 맨과 우먼의 관계가 패러렐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트레이닝 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관계성은 보여줄 수 있는 의미는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는 보여주지만 뭐 고차원적인 그런 것들을 아주 명시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오고 있는데 LLM만으로는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레그라는 게 나왔죠. 지금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버트, 뭐 트랜스포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그거 단독으로 처음엔 썼었습니다. 레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뭐 드러그 A는 드러그 B에 효과가 있나요라고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한 아주 클리어한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트레이닝 된 시점에서 얘가 알고 있었던 정도의 데이터 그리고 뭐 논리적이지 않은 데이터 뭐 굉장히 제네럴한 답변만 이제 이렇게 단독에서는 LLM에서는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그가 사람들이 이제 레그로 써보니까 굉장히 좀 샤프한 정보도 나오고 또 할루시네이션도 굉장히 줄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데이터를 뭐 파인 튜닝을 하기보다는 이걸 그냥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프롬프트에서 같이 긁어가지고 던져주는 형식으로 썼더니 굉장히 좀 더 그 레그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잘 이제 답변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어떤 시험에서 어떤 드래그 A는 1차 지표를 충족함,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로 답변을 해주고 그 문서 인용까지 만약에 문서가 이제 레그 안에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레그의 장점을 이제 어,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의 사실은 주제가 날리지 그래프가 LLM이랑 잘 활용되느냐인데 그 전에 이제 레그라는 중간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그를 보면은 이제 사실은 뭐 아까 우리가 세 가지 레프레젠테이션 중에서는 임베딩 형태로 이제 리트리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쿼리가 들어가면 오른쪽에 임베딩이 돼서 그 임베딩이랑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임베딩 값, 미리 인덱스를 다 임베딩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 다큐먼트를, 청크를. 그래서 이제 걔랑 굉장히 시밀러한 것들을 탑K를 가져와서 이제 합쳐지는 거죠. 쿼리가 어그먼티드 돼가지고 프롬프트가 만들어져가지고 LLM한테 던져지고 그 앤서가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사한 문서를 찾더라도 임베딩 형태로만 이제 하고 어떤 논리적인 것들은 좀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방금 뭐 얘기했던 게 나온 것 같은데 왼쪽에 이제 검색다니까 청크고 그 문장을 찾지만 그냥 이렇게 잘라진 형태로 그리고 임베딩 그냥 임베딩 된 거에서만 시밀러한 것만 그냥 찾는 형태로 하고 멀티홉 이제 만약에 그 다단계의 추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질문에는 또 약할 수가 있고 어떤 로직이 여기는 크게 들어가 있지가 않으니까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문서 조각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레그라는 것들이 날리지 그래프랑 그래프레그랑 이제 뭐 레그니까 이제 LLM이랑 합쳐진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엔터티 릴레이션 단위로 이제 검색이 가능하고, 뭐 그래프에서는 다양한 쿼리를 뭐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시밀러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서브 그래프 단위로 뭐 이렇게 이제 리트리브도 될 수 있고, 이제 굉장히 아, 논리나 이런 다른 난리지가 이제 들어간 형태로도 이제 리트리브가 되고 멀티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패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지정을 해주거나 또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레그 있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 레그가 여기서 어떤 뭐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제 프롬프트가 뭐 프로젝트에 관련된 걸 모든 걸 가져와라. 그러면 여기 있는 서브 그래프를 이제 리트리브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의 수주한 고객사가 어느 고객사에서 이제 나와서 나온 거냐. 뭐 예를 들면 소속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참여한 직원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날리지 그래프나 그 그래프 렉으로 기존에 잘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좀 더 뭐 질문의 의도에 맞는 어떤 답변을 어, 제공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는 이제 1번, 2번을 보신 거죠. 레그에는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그래프 레그가 돼서 그래프 레그에서 이제 약간 이제 다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드러그 A와 디지즈 B와의 관계를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게 이제 드러그 A와 디지즈 B 그 안에 있는 뭐 바이오에서는 패스웨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죠. 그죠? 드러그 A가 진 G를 어떤 G 유전자를 이제 이니비타다. 그러니까 막는 거죠. 그러니까 발현을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발현을 막게 되고 발현을 막 근데 이제 유전자 G가 이제 사실은 병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연관성을 있기 때문에 드러그 A를 줬을 때 유전자 G가 억제되면서 이제 병이 이제 나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 문서가 NCT 뭐 01234 뭐 이거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우리가 의도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날리지 그래프랑 뭐 그래프 레그가 아주 옛날에 나온 것도 아니지만 아주 최신도 아니지만 이제 나온 지 꽤 됐으니까 그 요즘 에이전트 AI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프 레그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여기 보면 온톨로지 그라운디드 AI로 이제 됐다는 걸 보는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 거는 여기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24년에 이제 그래프레그라는 것들을 이제 활용했던 발표가 있었고,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뭐 그 전에는 난리지 그래프를 이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만들어 줘야 됐다면, 이제 클라우드
내에서 이게 이제 생성해주고 이런 걸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까지 여기 보니까 25년에 이제 AWS에서 이제 해줬던 그런 게 되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온톨로지 아까도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온톨로지 그라운디드 AI로 이제 굉장히 AI 뭐 플란티어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자기가 스스로 뭐 날리지 그래프를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타이트하게 AI랑 붙어서 이제 활용되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여기 뭐 다른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이론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제가 최근에 정말 요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날리지 그래프를 이제 활용한 사례가 있어서 좀 여기서 이제 좀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문서를 이제 분석을 좀 해야 그 분석을 해서 이제 강의로 이제 좀 딜리버리,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쉐어를 해야 될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그 문서가 뭐냐면, 일단 오와스프 LLM 탑 10이라는 게 있는데, 뭐 여기 장지현 이사님 너무나 잘하실 것 같은데, 이제 LLM 보안 위협이라 그러죠. 위협과 관련된 뭐 어택 서피스라고 하는데, 취약점을 이제 그 정리해 놓은 이제 그 국제적인 이제 그 문서가 오와스프 LLM 탑 10인데 이거에 해당되는 또 국정원 문서가 있습니다. 국내 버전의 이제 문서가 국정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기 때문에 NIS 이제 가이드북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NIS 가이드북을 읽어보면 굉장히 내용도 사실은 뭐 많고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관계들을 그 문서 내에서 이렇게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위협이 있고 그걸 막으려면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이 위협과 관련된 기존 사례, 기존 사고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줄글로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링크만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날리지 그래프를 구축을 하고 이게 해보면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시스템 로깅이 어떤 스레시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기 이제 빨간 거는 이제 위협이 되는데 이 위협을 이제 미디게이션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그 문서에 나열되어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아까 이제 국제적인 문서와 NIS 또 말씀드렸는데 그거 간에도 이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관계들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좀 더 그 줄글이 좀 더 구조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왼쪽은 그 어택에 관련된 부분이고 오른쪽은 그거를 방지하는 거에 이제 관련된 건데 뭐 아주 간단한 거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지 중에 조금 여러 공격이랑 이제 관련된 것들이 시스템 로깅, 모니터링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택과 이제 관련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떤 공격에 좀 백도어, 여기 보면 이제 백도어를 좀 막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제 그 방어 책을 이제 사실은 보면 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LLM이랑 물리면은 좀 더 얘가 더 그 스마트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날리지 그래프가 AI, LLM과 이제 그 같이 쓰면 뭐 여기 보면은 이제 할루시네이션도 감소하고 이거는 이제 레그에서도 그랬지만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날리지 그래프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시만틱 리즈닝 이제 어떤 의미적인 추론을 하는 거고 또 애매한 용어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용어가 어떤 그래프상에 어디에 위치한 건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으면 이제
정확한 컨텍스트를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 굉장히 주목받는 게 explainable AI. 그래서 왜 너가 이러한 결과를 냈는지를 사람에게 더 어, 로지컬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예,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게 지금 하신 게 1.3절 거대 언어 모형과 지식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 22페이지 보면 그 LLM 부분을 이제 날리지 그래프가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날리지 그래프가 있는데 그 이제 LLM이 그 지식 그래프 그리는데 도움이 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보면 이제 둘이 이게 계속 그러니까 순환 루프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상호 도와주고 있는 그래서 시너자이즈 LLM 플러스 KG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음,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책 내용인가?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 내용을 먼저 이제 음, 읽었고요. 음, 그게 이제 책이 또 조금 요즘은 이제 AI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음, 좀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용어들이 좀 잡혔습니다. 온톨로지 그라운디드 AI. 맞아요. 처음 요런, 들어본데. 예, 이런 형태로 이제 하는 것 같고 아마 내용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날리지 그래프를 만드는데 AI가 또 LLM이 이제 활용되는 음, 그런 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2장 거기 사례 같은 데 보면 이게 진짜 요즘은 전 LLM이 날리지 그래프 부분에도 노드라든가 엔티티라든가 그다음에 프리디케이트 이런 부분들을 후보로 이렇게 막 추출 많이 해준다고 그래서 아, 네, 그런 부분에서 얘기된 것 같습니다. 신동훈 대표님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피드백 있으신가요? 아니, 잘못 하신 건가?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2장 1절 바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조금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도 음, 사실 이 장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슬라이드에서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런 음,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뭐, 그쵸.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가 그러면 날리지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음, 여기서는 LLM이랑 이제 같이 쓴다고 음, 하는데, 음, 그 음, 정보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사례에 나오는 정도만 찾을 수 있었고, 많은 음, 부분 좀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이제는 아하,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음, 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날리지 그래프가 어떤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처음 뭐 검색 창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뭐 AI를 요즘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치에 이제 날리지 그래프가 붙는 경우 당연히 뭐 우리가 서치를 하면은 붙겠지만 오히려 AI 쪽에서 이제 AI 자체가 이제 웹 서치를 하니까 그 안에 내부 툴로서 그 서치의 내부 툴에서 이제 날리지 그래프가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책이 뭐 한 2년 전에 썼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글이 작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날리지 그래프를 이제 활용을 한 게 있고 이 책에 나온 것들이 이 저자분이 이제 삼성 SDS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치 부분을 이제 맡으셨던 것 같은데 뭐 여기 적용 사례가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날지 그래프를 쓰면은 좀 더 정보를 뭐 굉장히 인리치해서 저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의도나 뭐 이런 것들도 더 거기에 맞춘 이제 서치 결과를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난리지 그래프를 안 쓰거나 아니면 그 서치 엔진 전통 검색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제 TF-IDF 뭐 텍스트 분석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예전에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뭐 텀 프리퀀시, 인버스 뭐 다큐멘트 프리퀀시였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토큰 뭐 그 다큐멘트에 이제 워드 카운트 같은 것들 쓰는 거죠. 그 워드가 몇 번 나왔나. 그래서 그게 여러 번 문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검색어에 있는 이제 키워드들과 그 키워드들이 제일 많이 나온 그런 다큐멘트를 이제 검색하는 형태로 했고 그게 이제 조금 개선이 돼서 BM25라는 이제 알고리즘이 나왔고 이제 구글에서 쓴다는 이제 페이지 랭크는 그 링크 구조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 구조를 좀 쓰긴 한 겁니다. 그래프 구조를 쓰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웹페이지 간의 연결 정도만 본 거죠. 서로 그리고 연결과 뭐 패스 뭐 예를 들면 클릭 스트림 같은 것들을 클릭 스트림이랑 이제 링크 관계들을 좀 써가지고 이제 그래서 검색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품질을 좀 높인 이제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LLM도 이제 검색에 사용이 되는 거고 난리지 그래프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페이지 랭크 같은 걸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 수단으로서 이제 그 옆에 붙어서 더 이제 결과를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버락 오바마 나이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아까 그 고도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나이 뭐 이 키워드들이 들어간 그냥 다큐멘트를 찾는 정도만 있었고 또 의도 같은 것들도 이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운 게 이제 현재 기준의 나이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나이가 몇 살이었다. 과거 다큐멘트에서 이제 응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오른쪽 지금 검색 딱 해보시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티를 먼저 이제 뭐 어떤 나이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사람의 나이를 찾는 건지 이제 버락 오바마가 엔터티로 이제 딱 잡히는 거고 뭐 벌스데이트 뭐 여기 보니까 롤, 패밀리, 이벤트 같은 그 릴레이션 링크를 타고 이제 그 정답을 리트리브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AI 모델하고 해가지고 뭐 단순히 날리지 그래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도화된 형태로.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게 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서치가 다르고 뭐 AI 챗이 다르고 이랬는데 많은 것들이 이제는 통합 서비스화 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보셨던 뭐 그래프레그 같은 것들이 서치에도 이제 활용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굉장히 그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보면은 이제 책에는 하여튼 뭐 엔터티가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5억 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본 것만 하더라도 이게 또 벌써 옛날인데도 50억, 10배가 이제 엔터티 개수가 이렇게 늘은 거고 뭐 팩트 앤 릴레이션즈 같은 거만 하더라도 35억에서 5천억 개로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증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치 보면은 이제 AI로 바로 디폴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AI 모드 최소한 그 탭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제 AI로 답변해라. 그러면 이제 서치 창 한 번 치고도 이 AI 결과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삼성 SDS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치라고 하면 뭐 기업 내 뭐 검색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했던 아니면 혹은 이제 솔루션 했던 이제 사례인데요. 뭐 여기에도 똑같이 뭐 데이터와 이제 요소가 NLP가 들어가게 되고 그 날리지 그래프가 활용이 되고 그걸 또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뭐 서치나 레코멘데이션이나 뭐 QA 같은 것들로 이제 솔루션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붙어서 하나의 솔루션 형태로 어,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된 형태, 그 프로젝트일 텐데, 이 당시 이제 패브릭스나 뭐 브리티 같은 이제 그 당시에 최신 AI를 붙여서 날리지 그래프를 더 많이 활용했던 이런 사례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이제 복습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스트링 단위, 다큐멘트나 링크 단위, 뭐 그래프를 쓰지 않았을 땐 그렇게 됐겠죠. 거기에서 날리지 그래프를 서치가 되다 보니 뭐 버락 오바마, 뭐 나이와 같이 이제 엔터티나 릴레이션 혹은 온톨로지를 이제 활용한 이제 결과들로 좀 더 사용자의 검색한 사람의 의도에 맞는 이제 결과를 낼 수가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멀티 홉 릴레이션도 이제 탐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검색 쪽에서도 품질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구글 구글에서나 뭐 기업 내 서치에서나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검색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뭐 고정되어 있고 날리지 그래프가 있어서 이렇게 뭐 개선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이제 검색이라는 것도 이제 변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사람이 검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AI 에이전트가 이제 검색해서 사람한테 뭐 랩업해서 하면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도 많이 서치가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하는 것 중간에는 그 결과를 이제 똑같은 이유로 그거의 백본이 날리지 그래프가 되는 경우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일정이 아니셨는데, 네, 땡겨서 이렇게 해주셨고, 또, 범위를 또 보셔갖고 두 개까지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럼 혹시 여기까지, 뭐 이렇게, 김석기 박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먼저 해주고요. 네. 이해가 다 된 건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식 그래프가 명확하게 뭐야, 이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네. 그런데 제가 현재 저는 저기 2장까지 읽었거든요. 2장까지 읽었는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지식 그래프를, 빨리 더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특히 듭니다. 저는 특히 오늘, 이거는 다음 이야기지만, 그, 어디죠? 랜도라는 회사를 얘기해 줍니다. 랜도라는 회사가, 걔네들이 자기네 어떤 걸 해결하는 부분이, 네, 보험 사기, 아니면 이거 말고, 그 신용 관련된, 대출과 관련된 어떤 추천 거 만드는 거기 부분 나오는데, 이런 거 볼 때, 저희 회사가, 농림부의 그 부정수급자,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서류 조작해서, 직불금 같은 걸 부정수급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는 데 지원해 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제 지식 그래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과제 맡아서 뭐 하나 진행되고 있는 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과제에다가는 지식 그래프라는 거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지식 그래프로 표현해서 거기서 뭔가 또 추천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걸 적용해서 해주면
고객이 좋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나가는 부분에서는 뭐라 그럴까, 지식 그래프가 뭐야, 이걸 더 배워야지, 막 이런 게 강하게 아직은 안 올 수 있는데 좀 기다려 주시면 뒤에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저희 회사도 프로젝트 하면서 그 실무적인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네, 이해를 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 네, 이충일 대표님, 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음, 이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네. 보안 관련해 갖고 아까 이렇게 이 지식 그래프를 직접 음, 만드신 거 한번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만드셨는지 좀 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지식 그래프 업데이트를 할 때, 이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AI 모델이 뭐 버전 3.1 나오고 그다음에 3.2 나오듯이 그 내부에서 좀 모아놨다가 그거를 한꺼번에 배치처럼 업데이트 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분이 뭐,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요 데이터는 사실은 가장 그래프로 만들기 쉬운 형태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미 어떤 여기 보면 이제 링크 관계, 그리고 엔터티 중에서도 뭐 엔터티의 뭐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다 정의가 이미 다큐멘트 안에 잘 되어 있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스렛이야. 그리고 이 스렛은 어떤 그 방지책, 그러니까 문서 안에는 다 있었습니다. 일단은 내용이. 근데 이 문서를 뭐 아까 우리가 본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다면은 이런 관계들을 다 잘 살리면서 데이터화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건데 그 링크 관계들을 살려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더니 이제 이런 형태로 아주 쉽게 오류 없이 이 경우에는 굉장히 만들기 쉬웠던 이미 정보가 잘 원천 소스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소스 데이터가 뭐 그런 앰비규어티 없이 뭐잘 정의가 되어 있던 형태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그 그래프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이제 업데이트 되냐고 무슨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제가 예상키로는 뭐 그것도 이제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속도가 중요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배치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 실시간성이 중요한다면 뭐 하나씩 뭐 예를 들면 링크를 끊어낸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노드를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배치 형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좀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렇게 이 실시간으로 하든지 하여간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업데이트 시키는 그 정보에 음, 대해서 뭔가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네네네. 전체적으로 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럴 이제 것 그런 같습니다. 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충일 대표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보낸 거 이렇게 좀 뭐 해주는데 이것도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이것도 또 경험이 됐으면 좋겠네요. 혹시 여기 두 번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네, 안일학 교수님? 네. 여기 뭐 저도 사실 뭐 음, 아시겠지만 LLM 위키 같은 것도 약간 지식 그래프잖아요. 음, 거기에서 보면 인제스트라고 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음,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냥 그래피파이라는 스킬을 쓰거든요. 아예 만들 때 그런 걸 만들 때 쓰다 보면 그냥 그
그래픽 파일한테, 그러니까 LLM한테 클로드 코드 같은 거 사용하는데 만들 때 데이터를 로 파일에다 보통 리소스 파일을 넣어두는데 거기 파일에다 넣어놓고 그냥 신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업데이트 하쇼 하면 업데이트 다 시켜줍니다. 그리고 저기 이 링크라든가 노드라든가 링크들 같은 거 다 리비전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막 그렇게 뭐 어렵게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데이터량이 많으면 어마무시하게 토큰을 먹겠지만 그렇게 음,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논문 같은 걸 모으고 있는데 초반에 모은 음, 거 하고 매주 이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인제스트 해라라고 이렇게 스킬한테 명령을 내리면 스킬이 기존에 저기 자기네 갖고 있는 리소스하고 전에 현재 걸 비교를 해서 신규 업데이트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뭐 클런킹을 해가지고 다 파싱하고 클런킹 해가지고 업데이트 다 시켜줍니다. 그럼 그대로 가지고 보고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답변 감사드립니다. 필리피파이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강추합니다. 음. 네, 역시 저희 집단지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김덕기 박사님, 여기 아까 그 네네. 국정원 거 보여준 거,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프로그램은? 그 화면 네네. 슬립릿, 예. 아, 요 안에 있는 이 지시그래프. 요거는 제가, 이거 까먹었네요. 네오4j는 아닌가 봐요. 네오4j가 아니었고, 음, 슬립릿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음, 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도 그 아까 좀 전에 그래피파이나 스타도구, 그다음에 뭐 알테어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크지스 날리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네,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끝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김백기 박사님 오늘 감사하고요. 그래도 그냥 끝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그래도 저기 소감이라든가 네, 그런 거 나누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주현 이사님, 네. 네, 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음, 저는 그 지난번에 이벌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한 번에 이해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해해야 음, 될 생각이 들었고, 음, 아직 그렇게 코딩을 해서 구현을 안 해봐가지고 사실 감이 안 오진 음,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자료는 미리 제가 한번 보고 왔기 때문에 아, 음, 이런 의도로 진행되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제 모르는 음, 단어가 많고 그런 게 음, 있으니까 음, 검색 엔진이 이렇게 발전한 거야? 뭐 이런 궁금한 음, 점이 음, 음, 생겨서 다시 자료를 보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음, 지금은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을 모으는데 아마 음, 음, 나오면 전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 일단은 그 키워드 모르는 거나 말씀하신 거에 음, 적어놨다가 찜만 해놓은 상태고 듣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음, 아까 말씀하신 1.3절에 있는 내용에 음, 대해서도 음, 그러니까 설명하신 부분에 잘 모르는 부분은 제가 만든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다시 음, 역으로 봐서 이 부분을 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다시 보고 이해를 음, 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태진 부장님, 네. 네. 그, 김 박사님 내용 잘 들었고, 저도 아직 게 좀, 이론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음,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뭐 지식 그래프, 레그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음, 간단하게는 이해를 할 것 같고, 뭐 음,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음, 활용한 이제 서비스를 가 뭐가 있지, 실사례가 뭐가 있지, 뭘 만들 건가, 앞으로 실제로 그 아웃풋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들 음,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고, 음, 결국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레그라는 지식 그래프의 기술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에 관련된, 요즘 말로 따지면 뭐
온톨로지 뭐 설계에 관련된 내용이 핵심인 것 같고, 음, 저도 처음에 궁금해서 여쭤봤을 때 이불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결국 그 온톨로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음, 부족하거나 좀 모호하지 않는가, 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앞으로 쭉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개가 있는 데를 걷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좀 환해지는 그런 날이 곧 올 것 그랬으면 같습니다. 좋겠어요. 예. 네, 올 겁니다, 올 겁니다. 네, 박동욱 부장님. 예, 뭐, 이렇게 매주 매주 뭐, 저희 스터디를 하고 나면 저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서요. 되게 음, 기분이 좋고요. 예, 오늘은 또 저희 그 늘상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잘해 주신 김설기 박사님께서 오늘 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레그랑 지식 그래프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잘 이해하게 됐고요. 실은 이제 온톨로지랑 지식 그래프 사이의 관계가 제가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예, 뭐 더 잘 명확하게 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옵시디언을 조금씩 이것저것 이제 건드려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는 저만의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지식 그래프처럼 하나 만들어지기를 네,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충일 대표님. 네, 오늘 어,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임베딩 쪽하고 이 날리지 그래프 쪽하고 잘 이렇게 비교를 좀 해주셔서 또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고요. 어, 저는 이 날리지 그래프 이렇게 보면서 그 몇 주 전에 오픈 AI가 그 FD 이를 주로 이렇게 고용해서 하는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프론트 디플로이드 엔지니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그 이 어떻게 업무들을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온톨로지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 이 앞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지금 관심을 좀 갖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이 매주 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신동욱 대표님. 네, 5분만 얘기해 주세요. 자리에 안 계시는 거군요. 안희력 교수님, 한 5분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5분씩이나. 네, 저 잠시 좀 급하게 갔다 올 때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기, 사실 저는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게 그 지식 그래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톨로지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온톨로지,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보고 그냥 요즘 공부하고 있는 온톨로지는 그러니까 지식화 시키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임이 그러면 뭐냐, 뭐 의미가 있냐라고 한데,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단일 지식, 단일 조직에서 쓰는 때는 굳이 온토로까지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규칙이 있을 거고 규칙 사이에 룰만 잘 정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조직과 조직이 커지거나 날리지 베이스가 달라지게 되면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거든요. 서로 다를 거고 표현하는 방법도 서로 달릴 텐데 그럴 때 그것들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기본의 엔지니어링처럼 10개의 변수가 있으면 10개의 변수들을 그러니까 A 조직에 10개의 변수, B 조직에 10개의 변수가 있다면 합치면 20개의 변수가 필요하고 그게 10개가 되면 100개의 변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조직이 수없이 많으면.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다 포함할 수 있는 프레임, 청사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지식과 지식 사이를
그러니까 A 조직에서의 지식과 B 지식의 조직을 온톨로지라는 브릿지를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룰, 하나의 온톨로지를 그 프레임에다가 프레임이라는 지식을 어떤 프레임을 갖고 정보를 조직을 하면 A 조직이나 B 조직이나 같이 번역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톨로지는 사실은 이종 지식 간에 그러니까 팔런티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하나의 조직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걔네들이 이제 국방이라든가 뭐 CIA가 가지고 있는 정보,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FBI가 가지고 정보가 저장돼 있는 정보의 형태라든가 포맷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의 어떤 프레임이나 하나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지식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내려면 결국은 그 세 개의 조직이 서로 가지고 있는 언어를 하나의 툴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툴에 대한 자유도가 높은 게 온톨로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지식 하나, 이것만 본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잠깐 여기 채팅방에다가 하나 올려놨는데 이 이미지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 논문들을 지식 그래프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피파이 가지고 만든 그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단위 지식, 하나의 로컬, 권리 같은 그러니까 글로벌까지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타에서 보는 거는 지식 그래프 수준에서라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그리지 않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노트북 LM 같은 레그 같은 시스템에서의 어떤 양의 한계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갓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서로 링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링크들끼리의 링크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정보를 찾으면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통의 이제 논문을 보는데 논문들도 많이 레퍼런스 된 논문들이 갓노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논문들 몇 개만 보면 하위 논문들은 어느 정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레퍼런스를 많이 한다거나 인용이 많이 됐다거나 이런 논문들을 보면 전파적인 어떤 흐름 같은 거 파악할 때 모든 데이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갓노드만 봄으로써 트렌트레이트를 보고 그 갓 노드로부터 이제 각 노드들의 연결성을 조금씩 찾아가면 아마도 지식 그래프 보실 때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막 지식 그래프를 그리고 갓 노드의 논문들을 보면서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방금 얘기 드렸듯이 큰 지식과 지식의 어떤 연관성이 없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분야가 다른 분야들일 때는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온톨로지라는 수준까지 어떤 브릿지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식 그래프 정도 내가 원하는 지식 그래프. 물론 이제 이 지식 그래프가 너무 커지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필드별 지식별 커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지식 그래프 레벨이 아니라 온톨로지 레벨까지 가서 링크성을 찾아야만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정도 하게 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데 융합 연구라든가 융합 뭐 이런 쪽으로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낼 때는 진짜 온톨로지 레벨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공부하는데 좀 힘들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어떤 사람들이 저는 요즘 스레드 많이 보고 있는데 스레드에 보면 조금 이제 온톨로지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과연 니네들이 온톨로지까지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보면 그리고 책도 이렇게 여러 군데 찾고 뭐 이렇게 온톨로지 하는 분들 정보를 찾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종 지식 간의 데이터를 링크시키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온톨로지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고 지금 저는 그래서 온톨로지를 관심 있어서 틈틈이 보고는 있지만 공부는 안 합니다. 지식 그래프를 어떻게 더 잘 쓸 것인가. 이 음, 지식 그래프로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날레지를 음, 체계적으로 음, 얻어낼 수 있다, 공부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 핵심 주제고요. 그래서 음, 뭐 찾아보시면 뭐 LLM 음, 위키라든가 아니면 그래피파이라든가 이런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스킬들 음, 잘 활용하시면 뭐 이걸 어떻게 만드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까지 굳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만드는 게 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력 교수님, 네, 좋은 내용으로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유용호 사모님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예, 어떠신가요? 네. 뭐 졸다가 듣다가 뭐 근데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뭐라도 하나 건지면 뭐 오늘 행운인 것 음, 같고 음, 이제 아까도 계속 이야기 나온 거 그냥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해보는 거. 음, 음, 해보고 또 방향을 또 바꾸고 어
저도 이제 고객하고 그런 걸 계속 해보는데, 아, 세상에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어, 이제 그 체험하는 거에 따라서 방향이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바뀔지 좀, 음, 어, 계속 기대됩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어, 네, 저희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주 한 주 가면 네, 더 선명해지고 그다음에 또 실습하는 시간도 또 오니까 네, 더 좋아질 것 같고. 네, 오늘은 저는 그 국가 데이터처의 교육기관인 국가 데이터처 인재개발원의 그 교육 커리큘럼 자문 요청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식그래프에 대한 강의, 온톨로지에 대한 강의, 이거는 다른 데서 공공기관은 얘기 못할 거다. 그러니까 국가 데이터처 산하기관인 여기서 그 공무원 대상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되게 중요하게 담당하는 거가 지식그래프 온톨로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의 기획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반영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견을 한 거고. 하여간 현재까지 제가 내다보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그래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오늘 김설기 박사님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발 더 내리는 시간이 됐었고요. 그래서 또 귀한 시간 맡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가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시켜준 그 커뮤니티 방인데, 지그재그라서 거기에 지식그래프와 온톨로지라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자료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좋겠고, 제가 보고 좋으면 또 저희 단톡방에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 캠퍼스에 세 개의 강의가 있는데, 실습을 해보고 싶은 분은 그 박나연 그분이 진행하고 있는 네, 지식그래프 고기 부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데이터 공작소가 저희가 그 일정을 잡아놨는데 오시는 분이 그 강사분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가 이세우 선생님이 그 다음이 윤대근 선생님인데 두 분이 오늘 안 계셔갖고 혹시 이충일 대표님 다음 주에 2장 2절을 맡아줄 수 있나요? 아마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2장 2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 2장 2절을 읽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조금 더 뭐라 할까 찾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찾아보면 아마 실력이 늘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월요일날 귀한 시간인데 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날이 6월 8일입니다. 6월 8일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